자, 오늘은 세 번째 위치 관계입니다. 학습 목표는 점, 직선, 평면의 위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점, 직선, 평면의 그 사이의 관계를 묻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인데요. 점과 직선 그러면 점은 이렇게 대문자 A, 직선은 소문자 L로 표현하고요. A, B, C 또는 L, M, N으로 이렇게 보통 표시를 합니다. 자,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첫 번째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점이 있고 직선 L이 이렇게 있을 때 직선 L에 점 A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직선 L에 점 A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렇게 위에 떠 있는 형태가 있을 수가 있죠. 자, 이런 경우를 수학용어로 어떻게 표시하냐면 첫 번째 경우는 점 A가 직선 L 위에 있다라고 표시합니다. 위에 있다. 직선 위에 있다. 꼭 이 표현을 아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함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우리가 한번 익히긴 했는데 자주 씁니다. 점이 직선 위에 있다. 두 번째, 이런 경우는 점 A가 직선 L 위에 있지 않다. 직선 L 위에 있지 않다. 두 번째 경우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표현합니다. 자, 평면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교과서 154쪽의 그림 같이 보면서 하셔도 되는데, 자, 두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겠고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두 직선이 만나지 않는 평행한 경우가 있겠고요. 두 직선이 서로 이렇게 일치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평면에서는 이렇게 두 직선은 세 가지 경우만 있습니다. 평면에서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간에서는 몇 가지 경우가 있냐면 공간에서 두 직선은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봤듯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리고 평행한 경우, 세 번째 일치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에 공간으로 오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렇게 평면 위에 포함되어 있는 직선 M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관통하는 직선 L이 있다고 봤을 때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은 지금과 같은 관계의 모양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경우를 서로 꼬여 있다. 그래서 꼬인 위치다. 꼬인 위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꼬인 위치에 있다 라고 표시해요. 155쪽에 문제 3번으로 한번 방금 했던 용어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서리 A, B와 한 점에서 만나는 모서리. 만나야 되는 거죠. 만나는 거는 이 점 A에서 만나고 있는 모서리 AD와 AE, 그리고 점 B에서 만나고 있는 모서리 BC와 모서리 BF, 이렇게 네 개가 있겠죠. 모서리 AD, 모서리 AE, 모서리 BC, 모서리 BF, 이렇게 네 개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서리 CG와 평행해. 이 모서리 CG와 평행한 모서리는 만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꼬인 위치는 아닌 친구들만 찾아줘야 돼요. 이렇게 두 개, 세 개. 옆면에 있는 이렇게 세 개가 있겠습니다. 모서리 DH, 모서리 AE, 모서리 BF, 이렇게 세 개가 있겠어요. 자, 이번에는 모서리 EF와 꼬인 위치에 있다. 이번에는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은 친구들을 구해줘야 되는데 혹시 바로 찾는 게 헷갈리면 저처럼 하셔도 돼요. 자, 우선 만나는 거 다 없앱시다. 만나는 건 이렇게 4개가 있네요. 그리고 평행한 거를 또 없애봅시다. 이렇게 3개가 평행한 게 있겠죠. 자, 그랬을 때 남아있는 것들, 모서리 BC, 모서리 AD, 모서리 CG, 모서리 DH, 이렇게 4개가
바로 꼬인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서리 BC, 모서리 AD, 모서리 CG, 모서리 DH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56쪽입니다. 이번에는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 자,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첫 번째는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관통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직선이 평행한 경우, 만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세 번째,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어요.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역시 문제로 봐보죠. 죄송합니다. 자, 평면과 직선이 이렇게 관통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좀 특이하게 관통하는데 지금처럼 수직으로 이쁘게 관통하는 경우를 바로 수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직선 L이 평면 알파에 대해 수선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됩니다. 직선 L을 평면 알파의 수선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고, 이 수선의 특징은 이 만나는 점을 지나면서 평면 알파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선들이 있겠죠. 이 아래쪽 선들과 직선 L은 서로 수직으로 만납니다. 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런 수직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책상 위에 여러분이 펜을 정확하게 수직으로 수선을 이렇게 펜으로 표시를 한다고 치면 책상 면을 지나는 직선과 이 펜은 무조건 수직으로 만나는 거죠. 직교하는 겁니다. 자, 156쪽의 문제 4번 보죠. 면 ABC와 한 점에서 만나는 모서리 뭐가 있을까요?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기둥처럼 세워져 있는 세 개가 있죠. 모서리 AD, 모서리 BE, 모서리 CF가 되겠어요. 자, 면 AD, EB하고 평행한 모서리는 한번 멈추고 찾아보세요. 혹시 헷갈린 친구들은. 여기 CF가 답이 되겠습니다. 모서리 CF. 이 친구가 지금 모서리 ADEB와 평행하죠. 자, 그리고 밑면 DEF와 여기에 포함된 모서리를 구해라 그랬는데, 포함된 걸 찾을 때 이 면을 이루고 있는 선분을 찾아주면 되는데, 모서리 DE도 있고요, 모서리 EF도 있고, 모서리 DF, 이렇게 총 3개가 있겠죠. 자, 157쪽입니다. 공간에서 두 평면의 위치 관계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직접 그려보시면 좋겠어요. 면과 면이 지금처럼 한 직선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두 평면이 지금처럼 평행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는 면과 면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한 직선에서 만나거나 평행하거나 일치하거나. 자, 문제 5번에서 보죠. A, B, E, D와 만나는 면이라 그랬는데, 만난다. 한 직선에서 만나야 되겠죠? 그러면 자, 지금 답이 4개나 있는데 면 A, C, F, D 이쪽 면입니다. 얘는 교선이 여기 A, D가 되니까 만나죠. 그리고 면 B, C, F, E도 밑면인데 교선이 얘죠. 면 A, B, C 이쪽 삼각형인데요. 교선이 여기 A, B니까 역시 만나죠. 면 DEF 이쪽 삼각형인데요. 교선이 여기니까 역시 만나죠. 답이 4개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면 DEF와 평행하면 마주보고 있는 면 ABC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좀 더 심화된 문제는 수업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